어릴 적 누구나 한 번쯤은 동화 속 동물들과 친구가 되는 상상을 해보셨을 거예요. 여기 그 상상을 현실로 만든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런던의 작은 집, 낡은 닭장 속에서 달걀이 어디서 오는지 궁금해하며 몇 시간이고 닭을 관찰하던 아이, 바로 제인 구달이었습니다. 그녀의 방은 온통 동물 그림과 책으로 가득했고 마음은 늘 아프리카의 드넓은 초원을 향해 있었죠. 꼬마 제인에게 동물은 단순한 관찰 대상이 아니었어요. 마음을 나누고 교감하는 소중한 친구였습니다. 그녀는 동물들에게도 저마다의 생각과 감정이 있을 거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이런 남다른 애정과 호기심이 훗날 세상을 바꿀 위대한 여정의 첫걸음이 될 줄 그때는 아무도 몰랐죠. 시간이 흘러 23살의 청년이 된 제인. 그녀는 마침내 가슴속에 품어왔던 꿈의 땅, 아프리카 케냐에 발을 내디뎠습니다. 비서로 일하며 모은 돈으로 떠난 무모한 여행이었지만 그녀의 눈은 그 어느 때보다 희망으로 빛나고 있었죠. 그리고 그곳에서 운명처럼 고고학자 루이스 리키를 만납니다. 리키 박사는 제인의 눈빛에서 동물에 대한 순수한 열정과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인내심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제인에게 아무도 시도하지 않았던 야생 침팬지 연구를 제안합니다. 대학 학위도 전문 지식도 없던 제인에게는 너무나 파격적인 제안이었죠. 주변의 모든 사람이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여자가 혼자 아프리카 오지에 들어가는 건 위험하다. 전문 교육도 받지 않은 사람이 무슨 연구냐는 편견과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제인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것이야말로 자신의 운명이라고 직감했죠. 1960년 제인은 어머니와 함께 탄자니아의 곰베 국립공원으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손에 들린 건 낡은 쌍안경과 노트 한 권뿐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더 혹독했습니다. 낯선 환경, 끝없이 이어지는 밀림, 그리고 무엇보다 좀처럼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침팬지들. 그녀는 매일같이 산을 오르내렸지만 침팬지들은 경계심을 풀지 않고 늘 멀리서 그녀를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몇 달 동안 아무런 성과도 없이 시간만 흘러갔습니다. 외로움과 좌절감이 그녀를 덮쳐왔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마다 그녀는 어린 시절의 꿈을 떠올렸습니다. 동물과 친구가 되고 싶었던 순수한 마음을요. 그때부터 그녀는 전략을 바꿨습니다. 다가가는 대신 그저 그들의 일부가 되기로 한 겁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 앉아 조용히 침팬지들을 기다렸습니다. 해가 뜨고 질 때까지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마치 밀림의 나무처럼, 바위처럼 말이죠. 그렇게 인고의 시간이 흐른 어느 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회색 수염을 가진 한 침팬지가 제인에게 천천히 다가온 것입니다. 제인은 그에게 데이비드 그레이비어드라는 이름을 붙여주었죠. 데이비드를 시작으로 다른 침팬지들도 조금씩 제인에게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제인은 침팬지들에게 번호를 붙이는 대신 데이비드, 골리앗, 플로처럼 각자의 개성을 담은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그들을 단순한 연구 대상이 아닌 고유한 인격체로 존중한 것이죠. 그녀는 침팬지들이 서로 껴안고 입 맞추고 등을 두드려주는 모습을 기록했습니다. 기쁨, 슬픔, 분노와 같은 복잡한 감정을 표현하고 도구를 사용해 문제를 해결하는 놀라운 지능을 가졌다는 사실도 발견했죠. 침팬지 사회에도 우리 인간 사회처럼 복잡한 권력 관계와 사회적 유대가 존재한다는 것을 세상에 처음으로 알린 사람도 바로 제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960년 11월 4일 역사적인 순간이 찾아옵니다. 제인은 데이비드 그레이비어드가 흰개미 둔덕에 나뭇가지를 찔러 넣어 개미를 낚아먹는 모습을 목격합니다. 인간만이 도구를 사용할 수 있다는 당시의 과학계 통념을 완전히 뒤엎는 그야말로 혁명적인 발견이었습니다. 제인이 이 사실을 스승인 리키 박사에게 알렸을 때 그는 이런 전보를 보냈습니다. 이제 우리는 도구의 정의를 다시 내려야 하거나 인간의 정의를 다시 내려야 하거나 침팬지를 인간으로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이 발견은 전 세계 과학계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정식 교육도 받지 않은 젊은 여성이 이뤄낸 성과에 학계는 충격과 경외를 보냈고 그녀의 연구는 내셔널 지오그래픽의 지원을 받으며 더욱 깊이를 더해갔습니다. 비로소 세상이 그녀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제인 구달이라는 이름은 더 이상 무명의 비서가 아닌 침팬지 연구의 선구자이자 존경받는 과학자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인은 연구 성과에 만족하며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26년간의 곰배 생활을 통해 침팬지들의 가장 가까운 친구가 된 그녀는 어느 날 충격적인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무분별한 삼림 벌채와 밀렵으로 인해 침팬지들의 서식지가 파괴되고 그들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다는 사실을요. 숲은 사라지고 있었고 그녀가 사랑하는 친구들은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연구실에만 머물러 있을 때가 아니라는 것을요. 자신이 직접 세상에 나가 이 사실을 알리고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1986년 그녀는 곰베를 떠나 전 세계를 무대로 한 새로운 여정을 시작합니다. 이제 그녀의 연구 대상은 침팬지에서 인간으로, 연구실은 지구 전체로 확장되었습니다. 그녀는 1년에 3영일 이상을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환경 파괴의 심각성을 알리고 생명 존중의 메시지를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낡은 연구복 대신 단정한 옷을 입고 강단에 선 그녀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힘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제인 구달은 단순한 침팬지 학자가 아닙니다. 그녀는 전 세계 수많은 젊은이들에게 영감을 주는 환경운동가이자 희망의 상징입니다. 그녀가 설립한 뿌리와 새싹 프로그램은 전 세계 100여 개국의 젊은이들이 모여 환경과 동물, 그리고 지역사회를 위한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가는 글로벌 네트워크로 성장했습니다. 그녀는 우리 각자가 매일 하는 작은 선택이 모여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말합니다. 어떤 음식을 먹고, 어떤 물건을 사고, 어떻게 살아갈지 결정하는 그 모든 순간이 지구의 미래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아흔을 바라보는 나이에도 여전히 전 세계를 누비며 희망의 씨앗을 심고 있는 제인 구달. 그녀의 삶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가슴 속에는 어떤 꿈이 잠자고 있나요? 당신은 세상을 위해 어떤 변화를 만들고 싶으신가요? 제인 구달처럼 우리도 주변의 편견과 한계에 굴하지 않고 자신의 신념을 믿고 꾸준히 나아간다면 분명 우리 삶에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희망의 불씨가 되어 세상을 조금 더 나은 곳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제인 구달이 우리에게 전하는 가장 위대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세상을 바꾸는 위대한 첫걸음이 되기를 응원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